이번에는 주방세제 얘기입니다. 설거지할 때 거품이 팍팍 나야 왠지 그릇에 기름기가 잘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세미에 세제를 많이 묻혀 쓰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적당량을 물에 풀어 쓰는 게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손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분이 들었느냐에 따라 그 쓰임도 조금씩 다르다는데 주방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설거지 필수품 주방세제. 마트에 가면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 재료와 향 등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주부들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주방세제를 고르고 있을까요? 주방세제로 그릇도 닦고 하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면 더 눈길이 가죠. 과일하고 식기 같으면 약간 구별해요.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뭐 이런 건 그냥 과일을 하는 거고. 주방세제에 친환경 표시가 있거나 천연 재료를 썼다고 하면 왠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주방세제 고를 때 확인할 게 있는데 바로 이 숫자입니다. 주방세제 용도에 따라 붙여진 것입니다. 주방세제는 이렇게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식기는 물론 사람들이 직접 먹는 채소, 과일까지 씻을 수 있고요. 2종은 식기류, 3종은 식품 가공하는 기구에 주로 사용합니다. 2종과 3종은 수소나트륨과 같은 그런 표백작용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보다는 세척력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2, 3종은 과일이나 채소 같은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주방세제는 숫자가 쓰여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제 뒷면에 적혀있는 용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종 세제라고 해도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방세제가 우리 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2개의 투명 그릇에 물을 받고 한쪽 물에만 주방세제를 푼 뒤 각각 한 손씩 담가봤습니다. 30분 뒤 물에 담그기 전과 비교했을 때 손이 얼마나 건조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분량을 측정했는데요. 실험 전 1200이 넘던 유분량이 그냥 찬물에 담궜더니 345로 줄었고요. 이번에 세제물에 담궜을 때는 200으로 더 건조해졌습니다. 주방세제에 포함되어 있는 계면활동제라는 성분이 정상적인 피부 구조막에 해치게 되면서 주부습증 같은 질환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는 고무장갑을 꼭 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주방세제를 물에 풀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계면활성제 농도가 줄어서 피부 자극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해 직접 주방세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EM이란 게 있는데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쌀뜨물 세제 만들어 볼까요? 혼합한 용액으로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 등의 효과가 있고 나쁜 세균을 억제하는 힘도 있어서 세제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쌀뜨물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로 헹군 물은 불순물이 많아서 버려주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헹군 물을 사용합니다. 쌀뜨물 1.5리터를 페트병에 넣고 EM 원액 20ml를 넣어줍니다. 설탕과 천일염도 각각 한 스푼씩 함께 넣은 뒤 흔들어 섞어줍니다. 이 상태로 일주일을 보관하는데 발효될수록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니까 이틀에 한 번씩 뚜껑 열어 가스를 빼주면 환경오염 걱정 없는 쌀뜨물 세제가 됩니다. 자주 사용하면서도 자세히 몰랐던 주방세제,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